네, 벌써 주 중반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 휴장인데요. 그래도 발 뻗고 편안하게 쉬라고 또 이렇게 증시가 올라주네요. 현재 코스닥 행운의 777입니다. 1.7%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777선까지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 쪽보다는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오늘 반도체도 강세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감, 그리고 UBS나 BOA처럼 미국의 큰 은행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반도체, 특히 HBM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가 반등하는 거를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장대 양봉 그려지는 종목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초세의 상승이 신호가 나오는 건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엄청난 매수세는 아니라는 점, 거기다가 선물에서 현재 매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선물 안에서 차익 거래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고요. 역시 매수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어떤 종목 사는지 바로 볼게요. 오늘 반도체 톱톱은 당연히 매수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방어적으로 움직였던 방산 쪽 현대로템, 한국항공, 우주까지 함께 담습니다. 전력설비도 담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도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력설비 수요도 향후 한 10년 동안 50% 정도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고 상향 조정을 받으면서 전력설비주도 미국 증시에서도 좋았거든요. 국내 증시도 같이 반도체랑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죠. 거기다가 오늘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여름 수요 증가 때문에 지금 하이트 진로가 오르는 건지 외국인 수급도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도 하이트 진로 담고 있죠. 외인 기관 동시 순매수입니다. 일단 어제도 상승하더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름 내 조금 되돌리는 추세 상승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서 오늘 질문 드려보고요. 실리콘투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좋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흥시장에 앞으로 더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폭을 늘려갈 거다라고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조금씩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엔캠도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종목들 기관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CS 윈드도 최근에 풍력주도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동국 SNC와 같이 오늘 흐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집중받은 이유는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이었는데 소재단만 급등하다가 오늘은 양극재단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리튬주들도 너무 좋고요. 동국산업, 제일MNS, 레몬, TCC스틸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많긴 한데 어제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급등하면서 레몬이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고요. 다른 세탁 좀 볼게요. 화장품도 보겠습니다. 실리콘투에 대한 실적 우려가 거치면서 화장품 종목들도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어닝 쇼크 나면서 주가 급락했었는데 펌텍코리아나 코스맥스, 삐아, APR 이런 종목들 다 지금 미국 진출 기대감 있는 쪽이고 이미 진출해서 매출 잘 나오는 쪽이죠. 코스맥스는 특히 ODM 업체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주가 방어 잘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에 화장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주가가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음식료 관련주도 화장품과 같이 미국향 수출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입니다. 오늘 하이트 진로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확인하셨고요. 그 외에도 롯데 웰푸드나 사조 대림 같은 종목들 올라오네요. 사조 그룹주는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추세를 여전히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도 2%의 강세.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오전장 지금 개장 대비해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동국 SN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를 880%나 상회를 했습니다. 23%의
급등세,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SOFC 관련주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급락 추세에 따라 같이 꺾였다가 오늘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또 헤르스 부통령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집중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장입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힘차게 해볼게요. 네. 반도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어제 제가 PD님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반도체 좀 지겹다. 이제 그만 보자. 근데 오늘 또 안 볼 수가 없게 왜 이렇게 잘 가죠? 엔비디아도 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고 140달러까지 넘어서면서 HBM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 실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국채금리도 좀 하락했고 여러 가지가 반도체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추세 상승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까? 오늘 시세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확인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국 기술주들 강세를 보이고 IT 뉴스를 전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PPI. 이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로 움직이게 됐고 그 속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주가 상태 괜찮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PPI라는 어떤 이유에는 그러니까 PPI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9월달 금리 인하가 또 50pp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에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 있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자체적 어떤 뭐 AI 모멘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상단에 있는 시장 이슈, 그러니까 거시 이슈, 뭐 경기 지표 그리고 그 금리 기대감 이런 것도 일단은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드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지 최근 뭐 금리 9월달 금리 결정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우리나라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늦게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상 이게 소외되는 것들이 항상 그래요. 남들 갈 때 같이 가지도 못 가고 있다가 빠질 땐 더 빠지고 그리고 또 남들 더 회복될 때는 그것도 못 따라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소외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체적인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뭐 미국 쪽 얘기는 미국식 얘기고 그 미국식 얘기를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네. 우리나라 I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낙폭과들이었던 기적 반등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IT 내부의 어떤 업종 이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낙폭과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국면이잖아요. 네. 네. 아, 이걸 지금 뭔가 추세 상승의 신호라기보다는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계신 네. 거예요? 아직은 추세적 상승 구간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수학의 정석점, 주식의 어떤 정석점 얘기하는 것들이 지수라든지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분명히 낙폭 지수 하락을 이끄는 업종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 업종이 시장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규적 반등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끝자리에 가서는 이게 추적 상승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그 뒤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주식할 때 배운 것처럼 정석대로 일단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에 그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를 쫓아가주면 좋겠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솔직히 뭐 적극적인 매수는 들어온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이번 급락 이후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장 베이시스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램 쪽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매수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바뀐 건 뭐냐면은 네. 이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에서 콘텐고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 현물 수급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익 거래로 콘텐고 상태, 백오데이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 수급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속상하네요. 니케이는 어제 3% 오르고 또 오르는데 국내는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좀 답답해요. 하웨이가 엔비디아 필적할 자체의 반도체 개발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죠. 받질 않아서 네. 사람들이 뭐 이런 소식 정도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네네. 한데 이게 좀 위협이 될까요? 그 스마트폰 뭐 쓰세요? 좋아.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세요? 네, 전 갤럭시. 40대 남자들은 다 이거 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자, 만약에 그 애플이 아닌 다른 제조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모델과 똑같은 모델이 나오면 그거 쓸 거예요? 아이폰 지금 쓰고 있는 거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브랜드 파워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그죠?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이제 수연 앵커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요거와 똑같은 모델이 다른 제조사에 나온다고 하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화웨이에서 만약에 H100에 필적하는 AI 가속기를 만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고객사가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보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항상 TSMC보다 앞서가는 뭐 3나노, 2나노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고객사들이 선택을 해줬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AMD 브로드컴 외에는 딱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 그 5명의 동네 큰형들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화웨이가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객사가 안 써주면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소비가 없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전혀 이제 위협이 될 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2차 전지 뭐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그 이동채 회장이 사면 받아서 더 오르는 거예요? 오늘?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부활하는 거라고 보세요? 차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두 번째 이동채 회장 요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동채 회장이 만약에 뭐 특별 사면 돼가지고 복귀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복귀를 했을 때 바뀌는 2차 전지 업황을 확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약간 이런 이슈가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투심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진 않죠.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 흐름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넘어서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요 이동채 전 회장의 이 특별 사면은 그냥 2차 전지에서 그냥 이슈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동채 회장이 복귀를 해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말대로 특별 사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큰 영향이 없다고 봐지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인 이유는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보세요. 7월달, 8월달가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는 외계인이 침공하는 정도의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미국 대선이 테마를 주도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공개 제가 드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보세요.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피격 그 이슈가 있게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한 달 내내 주도 섹터였고 그러면서 월 중반에는 아시겠지만은 방산, 말매는 조선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8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어디로 갔느냐? 해리스 좀 넘어갔거든요. 최근에 뭐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앞질렀다는 뭐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익을 왜 말씀드냐면은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 테마는 트럼프에서 지금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 사용한 벤츠 화재 요런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8월달 들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미국 대선 테마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2차 전지는 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저 그럼 희망으로 한번 돌려봐도 돼요? 11월이 대선이잖아요.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시기는 3분기 지나서 4분기이기 때문에 11월 대선 끝나고 올린 다음에 끝나기 전에 한번 올린 다음에 4분기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수연에게 기대감을 저버리는. 기대감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섹터에 최근 들어서 진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에 작년부터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깔게요. 그러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2차 전지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린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만큼의 어떤 이슈물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까?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원초적인 문제를 봐야 될 부분이 리튬 가격이 어쨌든 지금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쪽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 지금 킬로그램당 26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또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2차 전지가 전기차가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4분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대선 관련돼가지고 뭐 인맥주, 뭐 정책주 쭉 가다가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짧은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보세요? 2차 전지가? 양극재 기준으로? 아마 지지율에 따라서 그냥 업체가 뒤져갈 것 같아요. 7월 달은 뭐 트럼프가 높다 보니까 트럼프 정책적으로 훅 갔다가 또 8월 달 들어오니까 해리스가 높으니까 또 훅 갔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지지율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쭉 이렇게 가져가는 건 저 개인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좀 트레이딩 해야 된다. 최근에 또 전기차 테마가 주목받는 거는 그 차량 화재 때문인데 테마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수혜 종목도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또 새롭게 등장하고 오늘은 또 태성이 상한가 가면서 등장을 했는데 이 테마가 물론 단기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진짜로 배터리 실명제가 들어가면 K 기업들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와서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게 금방 지나갈 거라고 보고 우리가 과거에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BMW F바디 디젤 차량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한동안 BMW가 주차장 출입을 못 했었어요. 아마 과거를 한번 뉴스 검색해 보세요. 디젤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디젤차 불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라고 좀 봐요. 전기차도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 많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이것도 저는 금방 지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다 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아이오닉 5 이런 택시 같은 경우도 화재 발생되고 있지만 이거 뉴스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번에 집중이 된 게 열폭주 현상 때문이잖아요. 그냥 화재가 아니라. 그게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3원계 배터리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고체 형식으로 가기 전에는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니켈이 충격이 약해요. 니켈이 충격이 약하고 이 니켈 충격이 약한 스파크가 발생되고 리튬이 그러면서 산소와 어떤 반응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전에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3원 개 배터리의 원초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단지 중국산 배터리만 그렇다. 내가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산 배터리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도 강합니다. 네. 뭐 헬스 부통령 테마도 될 수 있고 동국 SNC가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880%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좀 업계가 턴 어라운드 되는 건지 최근 들어 CS 윈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단계로 보세요. 아, 왜요? 왜냐하면은 네. 올 연초에 잘 보세요. 올 연초에 리튬 가격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원에서 바닥을 잡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런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리튬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하게 갔던 리튬 관련주가 뭐냐면 강원에너지하고 미래나노통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리튬 관련주가 계속 갔나요? 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리스였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신재생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CS인드 같은 경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국 SNC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까지 알아볼 텐데 하이트 진로에 네. 웬일로 이렇게 외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올까요? 이것도 반짝으로 보세요. 화장품주, 뭐 음식료주 다 수출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인데 실적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화장품하고 음식료 내에서도 분명히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위주로 좀 봐주시면 하이트 진로 될까요? 같은 경우는 네. 위치가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당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소주 맥주 관련주는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오늘 롯데 웰푸드도 강해요. 맞아요. 그게 또 보니까 이제 신유빈 관련주더라고요. 신유빈? 신유빈. 그 탁구 선수요? 네, 네. 오, 정말요? 젤리. 그게 젤리. 맞아.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죠? 롯데 웰푸드가 그 젤리 젤리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테마가 그죠. 있네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이면서 하이트 진로, 롯데 웰푸드 이런 것들이 지금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실적 플러스 이제 성수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롯데 웰푸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유빈 관련주로 그러니까 젤리 관련주로 이렇게 또 엮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섹터 전체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방금 예를 들어드렸듯이 개별적인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료랑 화장품 섹터에서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제일 좋은 거.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 정말 위치가 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 네, 화장품 원료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하는데 이게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 쪽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자백을 하자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하이트 질러?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네네. 위치적으로 지금은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게. 예. 모멘텀보다는 가격 매력도를 보시네요. 실리콘투는 어때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위치가 높잖아요. 높다? 단순히 높아서? 위치가 높은 것들은 업종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높았는데도 계속 잘 갔잖아요. 요렇게 잘 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횡보 중. 최근에 어쨌든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가격 매력도가 더 있는 쪽으로 수출주는 네. 보자라는 말씀도 저희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